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의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내 타짜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영준 백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윤희숙은 혁신위원장, 윤희석은 윤타짜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좋은 문자 빰빠라밤 빵빠레를 울리고 싶네요. 누구? 자, 이거 1736님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빰빠라밤 빵빠레를 울리고 싶어요. 어제 드디어 청취율 조사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취미랑 소득을 묻고. 소득을 왜 묻지 근데요? 시간대별로 좋아하는 라디오 야무지게 물으시더라고요. 7시는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말했답니다. 칭찬해 주세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인증샷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당첨 확률 100%짜리. 벌써 3장 썼어요. 진행자 직권으로 2장. 그 다음에 인증샷 1장. 자, 이제 나머지 분들 문자 빨리 보내주셔야 저희가 추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 이거 물어보는 만화 아니야? 이거 저 본방불교 4등 여기서 한번 합시다. 청취율 조사 때르르릉. 라디오 뭐 들으시죠? 김태현 정치쇼. 100점. 뭐 들으시죠? 김태현의 정치쇼. 뭐 들으시죠?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그렇지. 김태현의 정치쇼. 이 버전으로 가야 됩니다. 장 소장은 그러니까 장타짜 딴 거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묻기가 싫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장타짜한테 빈정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 물어볼까요? 소장님 넥타이가 아주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들으시죠? 김태현의 정치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예, 역시 배신하지 않는군요. 당연하죠. 예. 자, 우리 우정이 있는데. 그럼요. 지나온 세월이 있지 말이야. 저기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새벽에 나왔어요. 뭐가? 영장이. 요거 솔직히 이거 100% 나올 줄 알았어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도 좀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반? 저도 반반. 왜냐면 두 분은 무조건 나왔죠. 저는 120%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200% 얘기했어요. 이제 숫자 이게 경쟁 되게 못하네.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라 분석이에요. 분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위성이지. 법률적으로 100%. 예. 그리고 또 노골적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될 것이다. 아하.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서상 100%. 예. 그럼 플러스 200%. 합의 200%. 이거 뭐 빈틈이 없는 영장. 저도 나올 발부였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기현 판사의 행위를 보는 것처럼 판사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우리의 예측이 좀 다를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죠. 결과론적인 지금 변명 결과론적이 아닙니까? 아니라 전 그거 예측을 했어요. 법원이 부담. 지귀현 그 판사가 전례도 없는 예. 그런 해괴한 어쨌든 근거를 들어서 그걸 석방한 뒤로 법원이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제 새벽 2시 15분까지 예. 법원 행정처장님 못 주무셨을 겁니다 아마. 이거 발부 안 되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물론 국민적 지탄을 그렇다고 많이 받고 법원 행정처가 독립된 영장 판사의 영장 발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예. 잠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서둘러서가 아니고 법원이 또 이상한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때문에라도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윤타짜는요? 왜 좀 뭐 발부는 그러니까 발부 쪽에 방점을 찍긴 찍어요 윤타짜도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래도 기각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좀 어떻게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이유는요? 이 혐의가 어. 그 뭐 다른 분들 이제 얘기 듣고 생각한 건데 저도 예. 기존에 구속 취소된 사유보다 좀 더 크거나 이런 걸로 영장이 청구가 되면 당연히 된다고 봤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부수적인 거다. 예, 내란에. 그래서 예.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네. 이게 안 되면 또 윤호개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속됐고 아마 지금은 수감이 됐을 거예요. 보니까 경호는 철수된다는 거고. 뭐 당연히 에어컨은 안 나와요. 예, 선풍기는 돌아가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언론 보니까 오늘 아침밥도 식단 봐가지고 오늘 아침밥은 빵이랑 뭐 찐감자 뭐 이 얘기도 쓰던데 혹시 독방 가보셨어요? 독방에 있어봤죠. 독방이었어요? 근데 그 어디 서울 어디예요 그때는?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예. 근데 이제 그 독방과 네.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가는 독방은 좀 달라요.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좀 서울구치소의 일반 이 사동의 독방은 0.78평이에요. 혼자 누우면 틈이 별로 없고 윤 전 대통령처럼 등치 큰 분이 누우시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은 그 전직 대통령 수감 전례에 따라서 예. 5명 정도 사용하는 혼거방을 독방으로 개조를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맞아요.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하죠.
왜냐하면 다른 수용자들 5명 정도가 예. 그 생활하는 방을 혼자 쓰니까 그래도 당혹스럽겠죠. 에어컨 바람 밑에 있다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 더운데 아침부터 굉장히 더울 거예요. 음.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예. 그 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예, 당분간은 다시는 못 나온다 이런. 몇 년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풍기가 천정에 달려 있는 선풍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쓰는 그러한 이동식 선풍기?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전기 꽂고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네. 매달려 있는 거죠. 천장에 작은 거. 매달려 있는 네. 선풍기. 왜냐하면 구치소는 혹시 줄이 있으면 안 되죠. 자해를 할 수 있는 건 다 없어요. 네. 선풍기 옆에 있으면 선풍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네요. 전기줄 안 돼요. 그래서 안경 같은 것도 일반 안경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테를 좀 바꾸고 이래야 돼. 내가 알기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위험한 거 못 아니, 가져요. 요즘은 이제 일반 안경을 쓰고 들어갑니다. 아, 요즘은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여러 사람의 피해 구속. 그러니까 아니 풀려난 게 구속 취소가. 구속 124일이나 풀려나 있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가장 큰 피해를 줬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고, 예.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한테도 피해를 준 것 같아요. 본인 스. 왜 그러냐면 예. 124일 나와 있으면서 예. 마치 본인이 영원히 석방된 것처럼 아하. 특검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음. 그 뭐라죠?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태도들. 예. 결국에는 특검에 밑보인 것도 그 구속 수감이 된 상태에 조사를 받았으면 이렇게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네, 이러한 예. 오만함들이 결국에는 124일 풀려나 있으면서 이게 어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차라리 그때 안 풀려났으면. 그 안에서 반성하고 예. 배움이 있는 곳이라며요. 본인 말로는 예.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안에서. 그때 안 풀려났으면 구속 기간 거의 다 돼서 보석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네. 차라리. 그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예.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상당히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요? 왼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다 넣고 아 그랬어요? 그렇게 막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죄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스럽게 만든 내란숙의 범죄잖아요. 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구속당은 아니지만 진짜 그러네요. 예. 그렇게 그냥 바지에다 손 꽂고 저런 식의 좀 껄렁껄렁한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맞는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일도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왜요? 라는 생각이 왜? 들었어요. 왜요? 반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그 예의 있게 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손상된 본인의 자존심을 저런 식으로라도 만회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 많은 대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예전에는 그걸 좀 가릴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못 숨기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극단까지 떨어졌잖아요. 바닥까지 떨어졌고. 예. 그래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했다고. 저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진술하고 뭐 이럴 때 나는 고리무원이고 혼자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게 엎드리 전후 상황을 보니까 이제 특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나는 고리무원이고 혼자 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 전환기 씨가 안 도와주나?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를 충분히 느끼시는 단계라고 봅니다. 본인이요? 그 전부터 예. 뭐 아셨겠지만 그래도 더 절절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뭐 예. 변호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예. 뭔가 본인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진술도 바꾸고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신 발언으로 봐요. 자, 이 구속영장이 공개가 됐는데 혹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했던 거 있으세요? 다들 개인적으로 좀 다른 아니 것 근데 뭐 같은데. 대충 알려진 내용들이잖아요.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예. 표현들이 그래요. 뭐 때려잡아서라도 막아라. 예. 그 특히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예.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너무 노골적인 짓이잖아요. 예. 뭐 총기 들고서 무력 시위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래 놓고서 그 모든 책임을 다 밑으로만 전가하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예. 이 내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지금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저는 진술 번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옳지도 않은 거 예. 지금까지 그냥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거기 따라댕겨 가지고 자기 신세를 망치겠어요. 본인의 또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김성훈 씨도 그렇고 다른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신세 한탄할 문제가 아니고 예. 본인이 했던 행위를 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최소 6개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내란 재판을 또 받고 여러 가지 또 추가 기소도 될 거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구속 취소돼 가지고 막 이제는 막 사저 으쌰으쌰 막 했잖아요. 한남도 관저 갔다가 아크로비스타 갔다가 막 앞에 뭐 저 지지자들 모이고 뭐 거의 뭐 그냥 개선장구청 이러고 이런 데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까? 특히 지지자들. 이번에 구속 취소돼 나와 있을 때는 120일 동안 엄청 뭉쳐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혼란은 없었는데 이 지지자들이 여전히 뭉쳐 있을 것인지 근데 아니면 흩어질 것인지. 보면은 예.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일단 언론에서도 뭐 어떤 과대 그 포장하시는 언론들은 300명이 운집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00명 운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작 300명 한 줌인데 300명 정도의 지지자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고 카운팅은 안 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그 이쪽 그 구구 지지층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 쪼그라들 거고 지금 현재 쪼그라들고 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파이가 네. 아예 이제 상식적으로 이걸 주장할 수가 없고 먹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유튜브들은 돈이 일단 안 돼요. 어허. 누가 봐요? 쪼그라들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고립무원.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애초부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오늘만 살자 하고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일단 수감되면서 느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솔직히 외환죄 부분들이 저는 어허. 굉장히 주목이 돼요. 검찰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예, 예. 외에 외환죄에 대한 66페이지를 딱 별도로 예, 맞아요. 제출을 법원에 했다는 것이고 이 외환죄의 내용 자체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환죄는 결국에는 뭐 김영훈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버 사령부부터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으면 이 어떤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높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전체의 본질의 영장도 영장이었지만 저는 외환죄에 대한 어떤 특검의 예. 법원 제출 자체가 좀 주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과 동조, 방조 세력들의 심리적인 저항선, 방어막이 없어져 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속이. 예. 그러니까 수계가 없어졌잖아요. 어허.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증언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바꾸겠죠. 자기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박타짜, 윤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안 되고 계속 있었으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결과라든지 그게 좀 바뀌었을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다시. 네,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어허. 지금 이제 이걸 보고 예. 예를 들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이셨던 40여 명의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며 예. 특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영장집행 방해 뭐 이런 거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들 굉장히 위축돼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떠나 사법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예. 그때 그 판단은 도대체 뭘 근거로 했느냐라는 자괴감이 들 거예요. 의원들이. 예.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자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안 들고 자기가 만들 것 같은데. 분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제가 이 계속 얘기만 드는 하겠지. 생각이 예. 그 주며느리예요 주며느리. 주며느리? 건드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늘 이렇게 가리는 거 아닙니까? 어허. 지금 그러고 몇 달을 버텨는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예, 결국 들어왔어 다시. 예. 그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뭐 똘똘 뭉쳐서 당내에서 뭘 하겠다 하는 분들이 예. 뭐 60명이든 뭐 언더 친윤이든 뭐든 모르겠는데 아하. 결국 결말을 본인들도 알 거예요. 예. 버티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주제랑 좀 달라서 나중에 예. 따로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면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면 본인들한테 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야 들어가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남 얘기가 아니죠.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당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쑥대밭 될 때를 걱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쑥대밭 되고 있죠 이미. 이미. 예.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김선교 의원 두 사람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지금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그 영장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범적 시. 예. 생각해 보세요. 윤상현 의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이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거라는 게. 명태균 씨 때문에. 근데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이제 이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거는 예. 지방선거 공천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은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어요. 예.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뭐 포항시장, 평택시장 공천 개입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예. 그 전반을 다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칠 거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 뭐 경선 과정에 이 연루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박완수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예. 당시에 그 지역구를 비웠던 의원이었어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비우면서 그러면서 거의 다 비었죠. 아니, 그리고 차원에서. 그분이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명태균 씨하고 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다라는 등등의 스토리들이 이미 우리가 알려졌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참고인이든 아니면 피의자든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예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한번 당사 압수수색이 있긴 했죠. 근데 전 또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명태균 특검 스토리고요. 예. 그다음에 내란 특검으로 가면은 어쨌든 그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예. 혐의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거는 위헌정당이라는 낙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만약 기소된다거나 많이 한다면. 기소되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당이 지금 쑥대밭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장타짜 어제 장타짜 취재했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됐을 때 보니까 의원실 원래 집 그리고 윤상현 의원 휴대전화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윤상현 의원이 안 나타나가지고 네. 또 다른 주거지를 찾아서 네. 뭐 성동구에 있는 뭐 주택이라나 그 보도가 된. 성수동인가? 예. 밤에 거기까지 또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을 못 만났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제 당 분위기 어땠어요? 취재돼 있죠. 뒤숭숭하고 예. 벌벌 떠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예. 좀 일각에서는 그저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 예. 기회? 예. 이번 기회에 지금 윤상현 상황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죠 기회. 네. 좀 저런 분들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고. 차도산 진짜 차도산이네. 네. 예. 윤상현 의원과 뭐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예. 윤상현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적인 메시지와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과 반대 입장을 보인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저런 분들도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털 거는 털고 가자는 그게 맞죠. 저런 분들을 다 같이 끼고 가면 예. 어떻게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45명이나 돼. 그러니까 46개 일 말하자면은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다 수사 받거나 압수수색 받지는 않고 한 대략 한 10명 정도일 테니까 예. 그 정도만 자연스럽게 정리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할 예. 중요한 계가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일단 계시고 그 앞에 두 줄이 중요합니다. 두 줄이 의원총회 한 줄에 앞에 몇 두 줄? 명씩이에요? 거기도 그렇고 의원총회 앞에 아니 한 줄에 몇 명씩이에요? 자기가 회의실 너무 많이 가봤으면서 뭘 물어봐. 수십 명 한남동 되겠네. 관자 앞에서도 앞에 두 줄 그분들이 주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한남동 관자 앞에 두 줄, 앞에서도. 의원총 앞에 두 줄. 예. 그 사진에도 다 나오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예. 보면은 참 그 근데 뭐요? 그 두 줄이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두 줄이 문제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예. 그분들이 이렇게 겹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그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의 행태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리돼야 된다. 그럼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차도살인으로. 제가 앞에 두 줄 그걸 얼마나 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부분들만 정리도 아니고 뒤로만 가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이제 뒤로 제발 뒤로만 아니 가시라고. 뒤에 가서 앉겠네.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아, 근데 원래 아니, 제 얘기는 뒤에가 지도부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오므리고 뒤쪽에 앉겠네. 나서지 마시라고 제 얘기는 이제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배치 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당을 이끌고 이 보수 전체를 이끌려고 하던 행위들이 예. 6개월 동안 얼마나 뒤로 갔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대선 박살나고 그러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니까 뒤로 가라고. 네, 다른 그래. 사람이 하게 해야지.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자기가 계속 뭐 시동도 걸고 뭐하고 차가 왜 안 가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데. 예.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뭐?
46명 이렇게 딱 사진 한 장 나오잖아요. 46명 앞에 무슨 나경원 의원 있고 송원석 의원 있고 한남동이요? 그때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주저했던 한 장이 딱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46명? 그냥 거기에 그 샷만 잡힌 분들만 싹 정리하면 예. 국민의힘은 새롭게 환골탈퇴할 수 있다. 아하.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예. 용종이 한 46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가 면역으로 힘들거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잘 살펴봐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잖아요. 클립으로 띄어내야지. 뛰어내야 되잖아. 안 띄어내면 근데 아프대. 지금 국민의힘은 용종이 46개가 있는데 그거를 자가 치유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예. 안 되거든.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 대장암. 암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과적 수술을 본인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예. 당이 사망합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이랑 외과 수술이 이건 그게 특검이에요? 필요하죠. 그게 지금 특검인데 원래는 본인들 스스로 밖에서 외부 인사를 통해서 도려내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강제적으로 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장 내시경에다가 용종 46개 떼내면 잘못하면 과다출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뜯어내. 대수술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다면 안 되고 큰 거 한 10개만 떼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말을 보면 예. 그냥 이거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이런 식으로 해서 뚫고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허. 아 내가 얘기할 걸 왜 그렇게 해요 진짜. 정권 교체되더니 너무 진짜 막 다른 패널 얘기할 때도 끼어들고 죄송합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겸손하시던데. 좀 네. 제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 그냥 하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스스로 좀 뒤로 물러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외부에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 조사를 통해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는 예.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어허. 또 정치적으로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지금 이 태도나 이런 게 국민의힘 내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비대위원장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 혁신위 사퇴한 뒤에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들 반응을 보세요. 예. 두 분을 안철수 의원이 공개 지목한 것도 아닌데 뭐 본인들 발이 먼저 저리는지 훨씬 더 발끈하고 있잖아요. 막 예. 비열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중진 다선 그리고 그 당의 지도부였던 분들이면 예. 적어도 당이 이런 상황이면 좀 자중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그런 미덕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자기들 이제 살려고 기득권 안 놓치려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가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혁신도 저런 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관련된 얘기는 나머지 얘기는 저 심화 버전은 본방불가에서 좀 해보도록 하고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 내란 특별법이란 거 서소장 네. 민주당에서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제 얘기했거든요. 발의하겠다. 발의했음. 발의했죠. 자 근데 이게 궁금한 거. 박찬대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 나갔잖아요. 네.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거 캠페인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거 법사위 갔다가 본회의 갔다가 실제 이거 작동하려는 거예요? 실제 작동하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이 네.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이건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네. 이건 확실하게 뭔가 내란에 대한 그 동조 세력들까지 다 지원해자, 예. 밝혀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찬대 의원이 지금 뭐 당대표 후보를 나가서 득점 포인트로도 좋고 나름대로 민주당의 당론으로서 지금 현재 전국을 확실하게 내란 청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예. 주요한 법안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어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짝 법은 아니다. 네. 야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실제로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닐 건데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내란범 사면 복권 제한.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라도 요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이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동안 받은 국고보조금 환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못 받겠다. 이게 정당에서 거대한 돈 뺏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타짜? 아니 일단 내란범 배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 공천에서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이 내란범이 됐을 때 그 예. 정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당이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정당에서 그게 관여가 됐으면 모를까. 예. 지금 여기서 나온 말만 들으면 이거는
정교하지가 않죠. 정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제 얘기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 이 구호지 이거는. 취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몇몇 의원들의 내란 방조로 기소돼서 혐의가 나오면 이제 국민의힘의 국가보조금 뺏겠다는 얘기인데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 공세다. 반쯤 이상은 그 당대표 선거용이라고 예. 봐요. 예.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예. 이제 당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 근데 저는 특별법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특별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도 않고 예. 또 이런 특별법이 기존의 어쨌든 법 체계 안정성하고 충돌할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사면권을 그렇게 막 함부로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뭐 내란 사범 사면 배제 예. 이런 거는.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예. 윤 대통령 지금 선거법 위반 기소됐거든요. 아. 선거 비용 다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긴장해야 돼요. 오히려 반대가 됐네 작년 네, 이맘때쯤이랑. 그리고 저런 법은 그냥 당명 바꾸고 그 당시하고 이 당의 연속성을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예. 기술적인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효성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는 굉장히 크고 선명한 법인데 예. 저게 그대로 이제 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용으로는 좋겠죠.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예. 그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함께 발의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저 법안에 대해서 비난할 게 아니고 예. 지금 본인들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까 숫자반 얘기도 하셨고. 저는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한 거 그거 공소시효가 8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특검이 기소할 거예요. 대선 선거법. 예. 기소할 거예요. 근데 394억 보전 받았거든요. 예. 그거 다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선거법 다른 위반 혐의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정당 해산, 위헌정당 해산 심판 혹은 뭐 저런 내란 특별법 이런 걸로 국민의힘 압박하지 않더라도 예.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바스라질 수 있는 취약성이 지금 있습니다. 야. 그걸 걱정해야죠. 반대가 된 거네요. 반대가 됐죠. 저희가 민주당 얘기하다가 예. 네. 누가 지래요? 당선 날라가요. 누가 지래요? 그러니까요. 당선 누가 후보를 날라갑니다. 바꾸려고 예? 누가 후보를 바꾸려고만 안 했으면 이겼나 그건 아닌데 예. 참 여러 가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혁신이 얘기 좀 해볼게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혁신위원장 내정되기 바로 전날 아침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제 당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막 개혁적 의지를 드러내긴 했는데, 근데 혁신위원장 됐거든요. 근데 제가 꽂힌 거 일성이 인적청산 물어보잖아요. 인적청산 우리 당원이 한 개인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나는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당원 투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는 인적청산 안 할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혀 있는 거야? 아니면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인준을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시각 어떻게 그러죠. 보세요? 안 할 앞에서 거예요. 앞에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잠깐 일단 답부터.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안 할 거 뭐예요? 박타차는요? 못한다고 봅니다. 못한다? 예.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시간 끌기. 다들 그러면 안 한다 쪽으로 얘기를 본질 안 하는 거죠 뭐. 한계를 본인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주장해봤자 못 하는데 예. 괜히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냥 혁신위원장 자리라도 내가 한번 맡아가지고 예. 좀 여러 가지 언론에 전면에 좀 나설까? 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묘해요. 왜 저런 혁신위원장을 왜 받았을까?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백발위원회거든요. 백발? 백서발간위원회. 백서발간? 네, 그거는 하겠죠. 백발위원회 같은 것이 될 것 같은데. 본인 머리를 만졌습니다 지금. 근데 그 멘트가 메시지가 모순돼요. 어떻게? 뭐 인적청산은 뭐 본인 안 한다라고 한 것이고,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한대요. 인적청산을 빼놓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 건들지도 않고, 어떻게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죠? 와, 이게 대단한 능력이네요. 아, 예, 알겠어요. 뭐예요? 박타짜님이 얘기했잖아요. 재창당을 해야만 이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당명을 바꾸면 괜찮아요? 그렇죠. 당명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당명 싶은데. 바꾸면 이게 당원 당규 다 개정하고 예, 당명 바꾸고 저는 다- 연속성을 지워버리면 돼요. 예,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예. 국민의힘은 저번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임명은 됐나요? 모르겠는데. 됐죠. 20분. 그러니까 20분 임명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뭘 요구했어요? 인적 청산 중에 쌍권 2명을 뭐 좀 조치를 하자. 예. 그것도 못하면서 예. 무슨 혁신 얘기를 해요. 윤희숙 전 뭐 의원을 아니라 예. 그 누구를 데려다 놔도요 혁신 안 됩니다. 윤희숙 혁신위에 대해서는 윤희석 전 대변인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좀 이따 하시고 네. 제가 간단히 코멘트를 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는 혁신은 예. 특히 송원석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혁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입니다. 그것만 가능하다. 칸막이 딱 쳐놓고 예. 이것만 해.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안철수 위원장하고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예. 안철수 그 의원이 좀 서툴렀던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폭로를 하려면 확실히 폭로를 하고 예. 처음부터 받지 않으려면 불가능하다 이러고 안 받든가 어정쩡하게 하는 바람에 본인이 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난을 듣는데 예. 근데 윤희숙 의원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예. 불가능하다. 아니 그 전에 인유한 혁신이 다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게다가 총선이 3년이나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라는 건 즉시 해야 됩니다. 예. 즉시 제명, 즉시 출당인 게 아니고 3년 뒤에 불출마, 뭐 3년 뒤에 공천 배제, 그걸 누가 담보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신위원 6명 그대로 같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짜? 예, 그대로 간대요. 그대로 왜요? 그럼 윤희숙 혁신위원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건지 뭐 그럴 의지도 없는 건지 그래요? 안 되는 건지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혁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면면을 봐보세요. 가능한가? 예. 불가능하죠. 자, 불가능. 윤희석이 보는 윤희숙의 혁신위는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대할 게 없고요. 네. 인유한 혁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래서 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러 당사를 가는 과정도 의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엄청 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셌죠. 예. 거의 지도부가 2개 있는 느낌이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셌는데도 아무것도 없이 끝났어요. 예. 그럼 지금 이 지도부, 이 혁신위는 어허. 현직 여의도 연구원장이 가서 예.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뭘 바꿀 수 있을까? 어. 그리고 위원들도 그대로 가는 건데 예. 뭐 기대할 게 없죠. 이게 예. 구한 말에 보면 고종 황제가 갑자기 대한 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국이다. 예. 그리고 13년 있다가 합방이 됐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선언만 하는 거예요. 선언만 항상 선언만 하는 사람은 똑같아. 개혁의 대상, 바뀌어야 될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결과 보이죠. 예. 예. 아니 뭐 친윤 뭐 실세든 언더 친윤이든 지도부들이 혁신을 막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그 전에 바로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메시지, 강한 메시지 많이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인적 청산 그런데 막히는 게 아니고 윤타짜는 아예 지금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읽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도 잘 보시면요. 예. 당원 얘기합니다. 당원이 상향식으로 뭐 의사결정하고 예, 예. 전당원 투표로 뭐 하고 이런 얘기 좋아요. 어허. 근데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한 거냐? 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권권 두 분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그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어. 그걸 피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급한 게 그건데 지금 예. 피가 막 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윤희숙 의원은 조금 다르게 아마 그 경로나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뭐 본인이 그렇다고 뭐 개혁이나 쇄신의 진심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인 나름의 이제 생각하는 그림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적절한 처방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아마 본인은 이른바 혁신안을 턴키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거 전체를 당원들이 승인해 주세요. 아. 근데 이런 방식일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무슨 인적 청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당원 총투표로 권영세, 권성동 아웃, 당장 내일 아웃 이런 예.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자체가 아마 당원 총투표에 붙여지지 않을 거예요. 처분 법안인데. 비대위를 통과해야 붙여지잖아요. 예, 예. 근데 비대위에서 제동 거기서 걸리면 막히지. 그냥 그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비대위가 예. 법사위가 그래서 그런 되는 거를 피한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당규 바꾸고 뭐 정관 바꾸고 당원들의 뭐 참여나 이런 거 좀 집어넣고 이런 걸 텐데 예.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에 맞는 처방이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혁신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한 줄 정도가 있던데 뭐요? 정책으로 당을 혁신하겠다. 맞아요. 정책.
정책으로 혁신하겠네. 그 유권자들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정책으로? 순서가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정책으로. 배터리가 방전된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터뷰에서. 맞아. 배터리가 없는 당이지 이 당은. 방송이 아니고. 충전을 할 배터리 자체가 없는 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세게 나가주면서 뭘 얘기를 해야 우리가 예. 역시 윤희숙이다. 저도 이름 한 글자만 다르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 보는구나. 윤희석이 아니라 윤희숙 혁신위원장 예. 일성을 보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안해야 하고 당이 수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잖아요. 예. 이거 하기로 했다도 아니고. 아. 그리고 정권을 나에게 다 주고 지도부가 그렇게 따라주기로 했다. 예. 이런 선언들이 있으면 기대해 볼 만한데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 눈높이 정책으로 우리가 혁신합니다. 뭐 뻔한 소리 뭘래요. 아니 어제도 그 어디 단독 보도가 나왔던데 안철수 의원이 원했던 저 권성동 그 두 사람이 뭐 출당 탈당 이게 아니라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나와도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못 받겠다고 한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니까요. 그거 뚫리면은 그냥 그 쭉쭉쭉 확대될 들어온다? 수 있고 네.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관저 앞에서 이렇게 이름 올렸던 분인데 지키자고. 예. 그리고 정정식 사무총장, 어허. 김정재 정책위의장, 거기도. 이미자 기재위원장 후보자 어허. 이런 사람들이 다 관저 앞에서 만세 불렀던 40명 사람들이잖아요.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쌍권이 뚫리게 되면 칼날은 자신들에게 향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방어막을 치자. 예. 이게 그런 일종의 것이고. 뭐 하나라도 내줄 수 없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버리게 되면 법률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겠다. 안철수 위원장이 코마 상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집단 코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코마면은 그 한두 사람을 드러내면 되는데 집단 코마니까 코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마 상태로 살겠다. 이렇게 지금 친윤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저거는 그냥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사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게 일어나거나 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거나 새로운 살이 돋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 적당한 무슨 뭐 쇄신, 적당한 그 개혁, 적당한 수술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 더 며칠 동안 화제가 됐었던 안철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던데 분명히 내가 물어봤을 때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전당대회로 방향을 돌리고 이런 취지 얘기했었는데 안 의원에게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로 보십니까 윤타짜 아니면은 진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저 방향을 돌린 거로 보세요. 권성동 의원은 계획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피긴 폈죠 페이스북에. 그 부분은 제가 권성동 의원하고 의견이 비슷하네요. 진짜? 예.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의 의견이라는 게 한 전 대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의원님 개혁적인 표를 다 우리가 먹읍시다 빨리 전당대회로 갑시다라고 해서 방향을 바꾼 거다. 한동훈 대표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위원장을 받을 때 이거 분명히 좌초될 텐데 그때는 내가 명분이나 이런 거 상황을 활용해서 당대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전략적일까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대선을 몇 번이나 나왔고. 저는 충분히 그 생각 하셨다고 봐요. 어차피 혁신에는 좌초될 거니까 그거를 명분으로 나는 전당대회로 간다. 왜냐하면 명단 발표하고 8분인지 20분인지 만에 딱 안 한다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 결심을 해요. 화나서 홧김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화나서 막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얼굴이 막 화나가지고 막 화난다고 당대표 출마해요. 아니면 저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런 행동을 예측을 하거나 분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표정과 말투와 뭐 입술 떨림을 보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당대회라도 나가지고 내가 그냥 칼을 들겠다. 그럼 안철수 경로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로란 얘기는 그만하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인터뷰를 할 때도 좀 이렇게 그 좀 떠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 흥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원래 좀 그런 습성이 있는데 저는 윤타짜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바보 천치예요. 안 그래요? 최소한 그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들어와서 당대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해야지 서소장. 정치 업력이 서소장. 솔직히 하루 이틀입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권 달라자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잖아요. 정권을 달라고 하지 않은 분의 그런 아니요, 달라고 정치적인 했대요. 그러니까 예. 확답을 달라고 한번 했는데 받았고. 확답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야지. 약속을 받고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의 저랑 인터뷰할 때 워딩에 따르면 정권을 주겠습니다는 워딩은 없었으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도와주시- 얘기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어야지. 그래. 내가 정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인 판단력이나. 그러니까 그러게 안 한 이유가 이 후반전에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 드리블을 하고 마지막에 나가기 위해서 이 스모킹건으로 쌍권의 알겠습니다. 출당을 얘기한 거라니까. 저는 판을 뭐 깨려고. 그러지 의도가 않았을까?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교함은 굉장히 떨어지고 미숙함은 크게 드러냈고 안철수 그렇지. 위원장 이번에 또다시 당 대표 선거 나가도 소구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동안에 득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위원장 요 짧은 기간 동안에 플레이가 오히려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그게 꼭 친윤들이 비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크게 당대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지는 못하다. 근데 그분이 뭐 진심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어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파토내고 당대표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글로 갔다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근데 저게 벽에 가로막힐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충분히 본인이 예상하고 대비하고 이걸 시작을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얘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왠지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 본방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최혜병 특검팀이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처음 혁신위원장 제안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누구? 본방불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알겠습니다. 야, 예, 떡밥이 큰데 예, 역시 뭐 방송을 알아. 알아. 장탈자를 비호할 수가 대단해. 없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예, 대단해. 자, 그럼 짧게 1분 남았으니까 사람 이름만 들을게요. 청문회 전국이거든요.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이진숙 교육부총리 예, 후보자. 이진숙. 예, 동의합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당은 전부 다 방어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준숙 그러면 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한다, 그냥 간다. 여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방어하나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위원장도 방어 안 하고 이진숙들이 문제다. 이게 여당 내의 기류예요. 방어 안 할 것 같은데. 낙마? 근데 어차피 인사청문회 전체가 다 통과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한두 명은 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예. 예. 추천한 어려울 수도 분들도 있다. 좀 다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추천한 있다.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 누구예요? 추천한 그건 사람이? 모르죠. 나중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미스테리, 어떤 책임을 미스테리. 모르겠죠. 저는 압니다.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것도 본방불가에서 예. 그 한 명 정도 이진숙 후보자 그다음에 한 명 더 뽑으면 위험한 강선우 의원이 뭐 보좌진 갑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몇 건이 더 나와야 돼요. 아니 저는 강선우 의원은 낙마 안 한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 예. 내용도 심각하고. 부동산 때문에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그 뭐랄까요? 그 내용으로 보면 거기가 좀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남은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장타짜가 들고 있다는 단독 보도. 요거는 K 10분 쉬었다가 스튜디오 바꿔서 본방불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짜와 정규 방송에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